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금요일 이번 주 이제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전체적으로 좀 전방위적인 조정 흐름을 받으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자,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듯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0.75% 상승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됐었던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추세가 마무리가 되고 오늘 약 3천억이 넘는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에서 마이너스 4천억 정도 추가적인 순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정 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 그리고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과거에 지난해 대시세를 기록하고 바닥권 영역에 위치해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과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테마주 위주로 오늘 금요일장 좀 큰 상승 파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정치 테마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하락 변동폭을 보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고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서 공략하는 것이 좀 유리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CS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현재 서울시장으로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당선이 됐습니다. 자, 보궐선거 당선에 따라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런 적합도 그리고 지지율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정치 테마 이슈로 차기 대권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탈환 소식에 또 CS 종목이 오늘 2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인데요. 자, 지금 정치 테마주가 지금 전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단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는 인원들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1위를 지지율의 등락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어떨 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이 대시세를 가져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또 어제와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급등락이 반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CS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본주가 이제 통신장비 업체로서 지금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기업의 가치는 제가 고려를 하였을 때 한 2,000원 미만 정도로 추후에 2,000원 가격대 혹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 추세 하단부근 즉 2,100원 가격대까지 조정받을 시 이 일봉상의 추세 하단 즉 바닥권 영역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를 우리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최근에 과거에는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큰 시세를 만들어낸 과거력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이재명 관련된 또 정치 테마주로 이제 직전에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본 종목은 현재가 4,600원 기준 4,3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 노려보시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다시 이제 시공테크라는 종목도 이재명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공테크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력을 보면 2017년도 5월 대선 전에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의 큰 시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3월달, 4월달, 5월달 남북 경협주로 부각이 되면서 건설주로 북한 인프라 관련된 테마주로 형성이 되면서 7,000원짜리가 만원까지 약 50%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낸 과거력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오늘의 상한가를 기록한 주 원인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만원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여기거든요. 확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원에서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3중바닥 가격대 다시 돌파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4중바닥 영역대에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까지의 또 시세가 한 번, 두 번 정도 만들어졌다가 오늘 이 고가를 다시 이 박스권 구간을 뚫어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거래량 지금 1,100만 주로 확인되는데요. 이 1,100만 주 거래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 정치 테마 이슈로 부각되면서 앞으로 시공테크라는 종목이 이미 몇백 프로 올라간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의 추가 상승이 아니라 아직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건설주가 정책주 플러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런 정치 테마 이슈로 후발주로 신규 편입이 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 거라는 그런 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라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 자, 본주의 뭐 위로의 목표가는 자 아까 이제 뭐 직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그리고 이 7,600원 가격대도 돌파했기 때문에 자 목표가는 8,800원 구간과 그리고 2차 목표가 9,800원 가격대를 목표로 하시고 이 8,800원 구간 돌파하는가 그리고 9,800원 가격대를 추가적으로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위 가격대에 도달 시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 관점으로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남은 일부 수익분으로 이 구간 돌파하고 추가 시대에 만들어냈는지 여부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오늘 과거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 7,500원 그리고 7,600원 가격대가 앞으로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자 보유자분들은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음 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테마주로서의 추가 시세, 추가 행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흐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자 09시 12분경 거래량 동반하면서 매수세 유입되면서 바로 상한가 도달하고 추후에 풀리긴 하였습니다만 자, 이 분봉상의 장기 이평선 구간 그리고 이 7,3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장 막판 거래량 거래대금 즉 매수세가 이제 자금이 거래대금이 발발하면서 자, 이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7,300원 구간 그리고 아까 일봉상으로는 얼마였죠? 자 일봉상으로는 이 7,500원 가격대 자 밑으로 7,300원과 7,500원 가격대를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잡고 기 보유자분들 익절선 평단가 오늘 추격 매수 진행하신 분들도 초기 손절선 주요한 지지선 대응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시공테크 종목은 어느 구간 도달했을 때 매수하기 좋을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향후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남겨드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폭등한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을 우리는 자 4,500원 구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테크의 기업의 청산 가치가 자 가지고 있는 자 잠시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재무제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기업의 총 자본이 1,128억 원이기 때문에 1,128억을 우리 상장된 주식수 2천만 주로 나눴을 때 주당 약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4,300원 정도 그리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약 5,700원 정도의 그런 청산 가치를 좀 가지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700원 구간과 4,700원 가격대를 제가 차트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00원과 5,700원과 4,300원 가격대 자 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본들을 전부 다 청산했을 때 뭐 재고들이나 뭐 부동산이나 공장들을 다 처분했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의 청산 가치 부근에서는 크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더라. 즉 5,700원 밑으로 조정 시 관심 종목 그리고 밑으로 4,500원 부근 4,300원 즉 기업의 청산 가치 하단 부근까지 조정 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부근에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청산했을 때 우리가 청산가치 영역적인 측면에서 이 기업이 과거에 계속해서 이 4,300원, 4,500원 가격대를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테크 종목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머릿속에 5,700원 밑으로 조정 시 관심 그리고 4,300원, 4,5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혹은 나는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멘토님께서 4,300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600원일 때 밑으로 한 300원 정도 손절 잡고 저는 공략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청산 가치 적인 측면들,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들, 과매도되어 있는 측면들을 고려하셔서 오늘 방송 내용들 참고하셔서 시공테크 4,500원 부근 매수 미리 메모해 두시면 향후 뭐 1년 뒤가 됐건 뭐 2년 뒤가 됐건 그렇게 매수하기 좋은 지점 도달했을 때 큰 행복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KD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KD 종목이 과거에는 이제 안희정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2017년도 5월 달이 대선이었고요. 그 전에 뭘 했죠?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3자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그 경선 기간 동안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4,000원짜리가
자, 15,400원까지 큰 시세를 한 달 만에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 경선에서 이기면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올라서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큰 몇백 퍼센트의 상승 파동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5,400원짜리였던 기업이 주식이 자, 거래 정지가 되고 최근에 이제 감자까지 진행이 되고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이 기업의 추세 하단 그리고 일봉상의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 추세를 꺾어내고 돌파하고 다시 우상향 추세가 현재 만들어지고 이 1년선 구간인 자, 장기 이평선과 이 박스권 상단을 오늘 돌파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KD 종목이 지금 주택 공급 확대 즉 정책주로서 대선을 앞두고 대형 SOC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급등주 테마주로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KD 종목이 건설주로서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KD 건설의 KD의 이제 청산 가치를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가지고 있는 자본 288억 나누기 우리 총 주식수 1,600만 주로 나눴을 때 자, 주당 가치가 1,300원에서 1,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주는 이제 막 본주의 기업의 청산 가치 영역대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앞으로 향후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다면 자, 과거 안희정 전 이제 충남지사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단기간에 부각됐을 때 자, 1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본 종목은 자, 감자 이후 재무제표 개선 이후에 자, 1차적으로는 1,850원 구간 돌파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고 자, 2차적으로는 2,000원 플러스 알파 구간의 추가 상승 궤도 얼만큼 좀 지속이 되는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가와 고가를 선을 그어보고요. 저가와 저가를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정책주로 부각이 되면 올해 11월 달, 즉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힘당 경선이 있기까지 누구를 여권의 최종 대권 후보, 누구를 범야권의 최종 대권 후보, 그래서 강대강 구도로 어차피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나오든 그렇게 큰 차이가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간반의 차이로 차기 대선도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런 뭐 정치적인 정치 테마주 그런 일정들 속에 내년 차기 대권을 앞두고 우리 건설주들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그리고 각 대선 주자들의 나오게 될 공약들이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죠. 부동산 정책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 혹은 향후 뭐 이낙연 뭐 지금의 당대표의 부동산 정책 어찌됐건 향후 이제 건설주들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책주로 부각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우상향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자, 우리는 그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 왔을 때 우리는 슬기롭게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하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멘토님 저는 여기서 잡아서 충분히 수익권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11월 달까지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익절선을 올려서 잡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강 페인트 종목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조강 페인트 자, 오늘 상승률 상위에서 막판에 좀 차익 실현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조강 페인트 자, 오늘 종가 10% 마감이 됐습니다. 자, 조강 페인트 10% 마감이면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 상승률 33번째 이제 크게 상승한 종목인데요. 자, 24%까지 급등했던 조강 페인트라는 종목이 오늘 고가에서 조금 차익 실현이 떨어졌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자, 직전의 고가였던 이 7,600원과 8,100원 구간을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았다. 즉, 짧게는 8,100원 구간 그리고 길게는 7,600원에서 7,750원 가격대 위 가격대의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잡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돌파 이후에 추가 시대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한 4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자, 이 종목은 문재인 전 이제 대통령의 정치 테마주로 한번 부각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자, 당시에 뭐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네요. 자,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2012년도 당시에 자, 뭐
건설주로서 이제 뭐 정책주로 분류가 되면서 자 3,400원짜리였던 기업이 한 4배 정도 정치 테마주 치고는 그렇게 큰 시세는 아니지만 자 2012년도 대선 구도 속에 그런 건설주 조강 페인트 종목이 한 4배 정도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다. 자 그리고 2017년도 대선에는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전에 한 2015년도쯤에 특정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큰 시세를 기록하고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구간이라서 자, 이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 구간이 좀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서 자, 과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정치 테마주로서의 큰 시세는 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17년도 대선 당시에는요. 자, 그런데 자, 이 구간에서 이제 3만 원이었던 주가가 최근 3,000원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 박스권 구간을 오늘 좀 돌파하면서 그동안 길었던 자 2015년도 이후에 약 5년, 6년 동안의 이 박스권 구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오늘 이 추가적인 상승 궤도로 올라서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의 구간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우리가 저가에서 잡았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하기 좋은 지점을 저는 이런 구간 추세의 하단에서 저점을 다지는 구간 즉 추후에 6,500원에서 7,000원 가격대까지 조정받으면 그 구간에서 좀 눌림목 구간에서의 추세 상단 구간까지 상승 궤도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는 걸 형태로 좀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락률 종목들이 좀 중요한데요. 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 에코플라스틱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이제 플라스틱 이제 제조업체고요. 그리고 범퍼 등 자동차 이제 부품을 만드는 차체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본주가 코로나19 사태에서 800원짜리였던 기업이 3,6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기업의 청산가치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본주가 자, 원래는 자, 이제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자, 청산가치 영역대를 잘 이제 평가를 못 받는 종목입니다만 자, 청산가치 밑으로 조정받았을 때 분할 매수 접근하고 상승 국면에서 좀 분할 매도하는 형태로 거래를 진행했을 때 그래도 이 저가 영역대에서는 이 종목의 청산가치가 3,000원은 되므로 추후에 3,000원까지의 시세는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에 공략하기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찌됐건 본주가 역사적으로 일봉상으로 10년에 몇 번 안 옵니다. 10년에 몇 번 안 오는 그 매수 기회가 1,000원에서 1,250원 가격대다. 즉 여러분들이 향후 10년, 20년 동안 주식 거래를 하면서 우리 에코플라스틱 종목은 1,000원에서 1,250원 가격대가 올 때마다 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표현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내가 적금 만기가 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100%의 수익을 안겨주었던 그런 매수하기 좋은 지점에서는 예금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3%대, 2%대 이자 수익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에 4번밖에 안 왔던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지점에 조강 페인트 정정하였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종목이 도달했을 때 근 단순 계산으로 2, 3년 만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이므로 그 기회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잡으셔서 과거 1,000원, 1,200원 구간에서 9,000원까지 과거 1,000원, 1,200원 구간에서 2,800원 구간까지 100% 이상 또다시 만들어진 이 1,000원 그리고 1,250원 구간에서 최근 3,000원 가격대까지의 100% 이상의 상승 파동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본주의 기업의 청산가치까지 지금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자 이 고가 영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에코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나 이런 부분들 청산가치는 이제는 3,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020년도 0.18%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적기 때문에 청산가치 대비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이 멀티플 적용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자 본주는 역사적으로 이 최근에 이 박스권 흐름을 우리가 향후 주가의 흐름을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본다면 자, 에코플라스틱 종목의 지금 3,000원, 3,4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이 3,000원 구간을
네,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조정의 구간을 우리는 향후에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자, 지금의 구간에서의 주요한 지지선은, 자, 과거에 일봉상으로 주요한 가격대를 지지받고 반등했던, 자, 2,800원 가격대까지만의 주요한, 네, 지지선 대응하시면서, 자, 이 구간 익절 평단가 초기 손절선 대응하시면서, 네, 추후에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 추후 1,000원, 1,200원, 1,250원 가격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TS 인베스트먼트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두나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우리 주식 시장에서 광풍을 이끌었습니다. 자, 두나무가 나스닥 시장에 미국 시장에 신규 상장이 된다는 이슈에 과거 두나무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던 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엊그제였죠. 자, 엊그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장중 마이너스 11%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 고가에서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가 8,400원 기준 TS 인베스트먼트 7,900원 구간 8,000원, 8,10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선으로 잡고요. 자, 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한가급의 장대 양봉권의 캔들을 만들고 2박 3일 동안 만들어졌었던 이 캔들의 주요한 저점 구간대가, 자, 8,000원에서 8,100원 가격대입니다. 즉, 이 구간과 조금 넉넉하게 7,9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다지면 다행입니다만,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조금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해 2020년도 펀드 방식으로 TS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에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두나무 상장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투자 규모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미공개가 됐기 때문에 막상 투자한 거는 사실이지만 투자한 금액이 크지 않았을 때 오히려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본주가 향후 올라갈 수 있는 슈팅 메커니즘으로는, 자, 최근 방송 들어오기 전 이제 오늘 금요일자 오후 3시 30분 기준 업비트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오늘 최근 12시간 약 17조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될수록 이 TS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비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좀 부가적인 설명 남겨드리면서, 자, 마지막 종목으로, 자, 마지막 종목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종목 하면 시간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에코플라스틱 종목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정정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종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 이 종목은 지금 남은 시간으로는 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하락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정말 저가에 위치한 종목이라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은 하락률 상위 종목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하반기까지 바라봤을 때 지금 구간이, 자, 누군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리스크가 큰 구간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구간 관심 가져보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종목에 대한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번호로 시간 관계상 연락 주시면 담당자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더욱더 활기차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